안녕하십니까, 최원합입니다. 1965년 우리 현대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월 22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면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던 1965년은 한국 수출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964년 말에는 역사적인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말하자면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해고요. 65년은 그 산업혁명을 정착시키는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혁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상공부, 그 상공부는 그래서 1965년 신년 벽두부터 이게 아닌데. 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 봐요. 올해 수출 목표액은 1억 7천만 달러인데 무엇으로 1억 7천만 달러를 달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1965년 1월 초 대통령 박정희의 연도 순시를 앞두고 상공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각하 앞에서 브리핑할 내용인데 이거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 제가 다시 파악해서 새로 작성해 오겠습니다. 우리 상공부가 연초부터 바쁜 건 아는데 브리핑 자료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해내겠다 강력한 의지와 그 의지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당신이나 나나 조국과 민족의 죄를 짓는 거라 생각을 해야 돼. 에?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각하의 생각이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상공부 기획관리실장은 그 길로 상공부 차관 김정염을 찾았다. 결국 상공부 장관 박충훈의 보고 자료는 차관 김정염이 다시 작성을 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상공부에 대한 대통령 박정희의 연도 순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대규모 시설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값싼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남아도는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를 잘 이용해서 목표한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10시경 1억 2천만 달러의 수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출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는 것은 수출 대금이 1억 2,090만 달러가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1965년 수출 목표는 1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중 60%에 해당하는 1억 달러는 공산품이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훈의 보고가 끝나고 각 국장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공업체 1국장 오원철. 네, 여기 브리핑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학 부문은 12개 사업 중 6개 공장은 이미 건설이 끝났고 나머지 6개 공장 중 5개 공장도 66년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총 소유 자금은 외자 1억 5,370만 달러, 내자는 157억 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멘트 산업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필요의 자급자족, 그리고 정유공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상공부 공업체 1국장 오원철의 설명은 구체적이고도 의욕적이었다. 그렇게 상공부의 모든 보고가 끝나고. 그런데 오 국장, 예, 우리한테는 값싼 노동력이 남아 도니까 그 값싼 노동력을 수출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경공업 분야만 갖고 이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있겠나? 결국은 중화학공업, 종국에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은 지금은 우리 코가 석자야.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판에 기술을 개발할 돈이 없어. 그게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다른 방안이 있겠나?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선진국의 지원. 알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주의적 발상은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방법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거를 수출 전쟁에서 뛰고 있는 전사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어떻습니까? 지금의 조직 문화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자유와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군사 문화가 날 것으로 생생히 살아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어쨌든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상공부 보고에 합격했고 또 상공부에다가 소정의 금일봉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일화를 통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절박함입니다. 그 당시 정부 조직에까지 만연했던 군사문화에 대한 평가는 잠시 논외로 해두고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가에 방점을 찍어보자는 거죠. 절박함, 굶지 않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업. 당시 수출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1965년 5월) 대통령 박정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미국 측이 제공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서였다. (1965년의) 이 정상회담에서는 월남전에 대한 전투병력 파병 문제가 논의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사적인 면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어떤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든 그 실질적 내용은 경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65년 박정희와 존슨 간의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자 백악관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의 일행을 위해 만찬회를 열었는데 이 만찬은 무도회 형식이었다. 카카, 왜 즐기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춤을 잘 출 줄 모릅니다. 영부인께서는 곧잘 추시던데요. 그보다 존슨 각하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요?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건립 문제 말씀입니다. 아, 예. 공동 성명에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왜요? 과학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이 못 믿어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그건 양측 간의 논의가 끝난 일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기술 고문관을 귀국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시면 제가 제 아내를 보낼 테니 같이 춤을 좀 춰보시겠습니까? 제 아내는 왈츠에 아주 능숙해서 각하께서 어렵지 않게 춤을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럼. 장관님?
장기영 장관님, 주무십니까? 아니요. 누구요? 동아일보 경제부 김진현 기자입니다. 주무시지 않으면 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와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닌 게 아니라 각하께서 그렇게 가시는 바람에 아주 혼났어요. 여기 앉아요.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외교적으로 아주 큰 결례를 범하셨습니다. 각하와 영부인께서 그렇게 퇴장하고 분위기가 썰렁해지자 존슨 대통령께서 딸 린다 양을 불러다가 춤을 추면서 분위기 수습을 하더라고요. 저도 12달러나 주고 연미복을 빌려서 입고 갔었는데. 각하께서 뭐랄까 수줍음이 많은 분인데다가 뼛속까지 군인인 분한테 왈츠를 추라고 했으니 어쨌든 우리가 남아서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김 기자는 이 밤중에 왜? 뭐 하나 여쭐 게 있어서요. 미국에서 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미 대통령 과학고문인 도널드 F. 호니그 박사를 빠른 시일 안에 파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 급작스런 진전이라 뭔가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김 기자가 뭐 기사거리를 제대로 짚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김 기자는 우리가 경공호품 수출만으로 경제 부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 그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세계 시장에 통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적거리던 중에 여기 오기 아마 한 달 전쯤 말이요. 잠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이 미국을 방문하기 한 달 전 서울로 돌아가 보자. 1965년 4월경 박정희 대통령은 각 과학 관련 연구소의 소장들을 모아놓고 리셉션을 베풀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원자력연구소 최영섭 박사도 참석해 있었다. 박정희는 몇 달 전 최영섭이 대한화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관심 깊게 읽은 적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네, 한 가지 자랑을 좀 하지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잖소. 그 가운데 이 세타를 만들어서 2천만 달러나 벌어들였답니다. 여기 스웨덴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 가보면 2명 가운데 1명은 이 한국에서 만든 세타를 입고 있을 정도래요. 이 바느질 솜씨도 좋고 디자인도 개성이 있고 내 그 세트를 만든 여성 근로자들을 직접 만났는데 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울먹입디다. 얼마나 짠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모두 노력을 하니 우리 경제 곧 이 반석 위에 오르지 않겠어요? 예. 응? 그런데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시네. 최영섭 박사. 최 박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 각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 일본은 이미 매년 10억 달러치의 전자제품을 만들어가 수출을 하는데 겨우 스웨터 갖고 좋아해서는 언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신